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종렬입니다. 8주차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강의는 엣지 앤 컨투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엣지를 다루면서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내용은 엣지와 컨투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캐니 엣지 디텍터, 즉 캐니 엣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캐니 엣지 디텍터를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실습도 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포인트 오퍼레이션에서 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컴바인 이미지 여러 개를 두고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히스토그램을 두고서 히스토그램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 컬러를 어떻게 변화할 건가,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할 건가, 리니어 프로세싱과 넌 리니어 프로세싱에 대한 얘기들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엣지와 컨투어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너와 여러가지 이제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영상에 필요로 한 다양한 기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런 리니어 필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리니어 필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연속된 공간상에서 어떤 변화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속된 공간상에서의 내용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건 매트릭스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넌리니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필터 자체는 넌리니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연속성에 있어서, 즉 한 픽셀이 옮겨가고 오른쪽을 한 픽셀씩 옮겨가면서 뭔가를 처리할 때 그 과정이 어떤 일관된 형태의 영향력을 갖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리니어 필터라고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필터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필터들을 한 픽셀씩 옮겨가면서 어떤 펑션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리니어한 형태를 가진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넌리니어 필터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형태의 리니어 펑션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필터들을 적용하는 거와 다르게 어떤 특정한 값에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특정한 값에서 갑자기 점프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넌리니어 펑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이즈, 우리가 비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즉 돌발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값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노이즈 같은 경우에 제거할 때 이런 넌리니어 필터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우신 내용입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리니어고 넌리니어 필터를 적절히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그런 필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들을 얻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엣지와 컨투어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와 컨투어를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주로 얘기 드릴 건 엣지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엣지 디텍터 중에 프리빗이나 소벨 그런 것들에 대한, 특히나 로버트나 캐니치와 같은 것들을 배워보면서 엣지 디텍터가 이렇게 설계되어 왔구나.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NMS라고 하는 겁니다. Non Maxima Suppress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엣지 인핸스먼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잘 안 보이는 엣지가 있을 때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엣지 앤 컨투어인데 엣지하고 컨투어의 차이는 뭐냐? 엣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계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두 개가 판이 부딪혔을 때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가가 엣지라는 거고, 이 엣지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우리가 전체적인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컨투어는 전체적인 모양을 보는 거에 훨씬 더 포커싱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엣지를 알면 컨투어로 이제 확장하는 게 여러분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컨투어는 맨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엣지에 대한 데피니션을 좀 가져야 되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엣지
sharp change in brigh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brightness라는 걸 배웠죠. 빛이라고 하는 건 어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다단계 그 강도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빛에 의해서 어떤 사물이 평면에 반사됐을 때는 동일한 형태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가지고서 변화한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공간상으로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두 개가 공간상으로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다르고 상이 맺혀서 반사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두 물질 사이에서의 빛의, 즉 밝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rightness, 즉 밝기에서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엣지를 디텍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엣지라는 게 어디에 실제 존재하는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의 어떤 경계선, 즉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물건과 앞에 있는 물건 사이에서 두 개의 공간적인 위상차가 발생을 하고, 이 위상차가 발생하는 걸로 해서 빛의 반사되는 정도가 달라서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고 앞에 있고 사이에서 빛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그래서 액츄얼 일반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얘기할 때는 두 사물 간의 어떤 경계선을 잡아내는 걸 이제 액츄얼 엣지, 즉 그 실제적으로 엣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브젝트 안에서도 이런 브라이트니스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변화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또는 물질이 윤곽선을 통해 우리가 3D 쉐입을 봤을 때 그 모양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부분, 즉 우리가 라운드 곡선을 타고서 뒷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중간에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형태의 변화들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차가, 같은 물건일지 모르지만 위상차가 발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재질, 텍스처라고 표현합니다. 재질이 갖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빛에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거를 우리가 엣지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한 오브젝트 안에서 존재하는 경우와 다른 오브젝트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엣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일반화 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떤 변화, 즉 리플렉턴스의 변화를 갖고 온다, 즉 우리가 반사되는 거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른 물질이거나 위상차가 큰 경우가 있는 경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물건에 있어서 사실 자연계에는 잘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이 만드는 가공품에는 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면을, 즉 하나의 선분과 같은 형태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블럭 같은 거죠. 이 블럭이 있는데 사실은 블럭이 각이 저어 있는 거죠. 즉 위상차가 크게 변화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엣지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깎아서 둥글둥글둥글하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는 엣지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면 이게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주 스무스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서로 다른 서페이스가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두 측면이 하나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거고, 지금 보여지는 블럭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서피스 오리엔테이션에서 큰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당연하게도 엣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만든 어떤 그 제조품의 경우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평면을 붙여서 만들어냈던, 즉 평면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두 개 다른, 즉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평면이 되는 거. 오리엔테이션이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서로 다른 평면이 되는 거, 이 평면이 만났을 때 생성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상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엣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블럭에서 보시면 각각의 이렇게 곡선의 그 꺾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엣지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얼룩말에 보시면 얼룩무늬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사실은 빛에 반응하는 것들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것도 엣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위상차에서 발생하는, 즉 빛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재질에 의해서 서로 다른 빛의 밝기를, 즉 서로 다른 반사를 내놓는 것들도 엣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엣지가 좀 더 넓어지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렇게 변화가 있는 부분 다 엣지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컨투어는 좀 다르죠. 컨투어는 외곽선만 보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사실 외곽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위상차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즉 텍스처, 재질에 대한 부분보다는 위상차에 의한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다시 나중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엣지에 대한 걸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실제적으로 한번 그림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투기의 뒷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엣지를 디텍션해 보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위상차가 발생하는 부분, 즉 우리가 컨티어라고 하던 어떤 외곽의 형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보시면 전투기에서 날개에 접힌 부분이나 아니 이렇게 그 급격한 색의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특히 그림자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이미지상에서 엣지나 이런 외형에 대한 것들, 컨티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엣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엣지를 기준으로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엣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 눈에도 사실은 어떤 라인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수평선, 지평선,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베니싱 포인트를 찾을 때도 이런 그 라인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엣지 디텍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엣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엣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 특징들 중에 엣지가 갖고 있는 속성들, 즉 우리가 엣지를 어떻게 디텍션 할 건가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엣지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앞에서 정했듯이 엣지라고 하는 건 위상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즉 밝기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우리가 그 엣지를 디텍션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을 들 수 있긴 하지만,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빛의 변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떤 디렉션으로,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엣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게는 우리가 제공할 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명시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보이는 블록과 같은 형태인데, 이 블록에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보이나요? 박스가 3개의 박스가 보이는데, 이 3개의 박스의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엣지가 디텍션 될 수 있는 형태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박스 안에서, 검은색 박스 안에서의 우리가 밝기의 변화를 보고서 이 부분에 어디에 엣지가 있는지 찾는 거는 비교적 수월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상차를 가지고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그래프를 그리면, 자, X축, 즉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0부터 시간을 지나가면서, 즉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각각의 밝기를 보면, LX라고 하는 게 루미너스, 즉 어떤 위상차에서의 밝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0인 지점부터 가다 보면 동일한 밝기를 가다가 특정 지점 위에부터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밝아지는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는 박스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왼쪽 위에 있는 박스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런 형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RX, 아까 L'X라고 해가지고 L'X는 우리가 엣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위상차, 즉 위상이 이전 프레임과 이전 타임, 그러니까 X0, X1, X1, X2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 프레임이라고, 그러니까 X를 이제 타임 프레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프레임 상에서의 변화할 때마다 위상차가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록을 하면, 그죠? 그러면 자, X0하고 X1 사이에서의 변화는 없죠, 그죠?
x1하고 x2 사이도 없습니다. 근데 xk가 되는 시점에 갑자기 밝아졌다고 하면 xk-1부터 xk 사이에서의 변화를 그리면 그 변화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k에서 xk 플러스 1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위상차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i'(x라고 했을 때 위상차의 변화만 표현한 값을 그리게 되면 아래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항상 동일하게 가다가 갑자기 한번 확 튀고 다시 동일하게 가는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확 튀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엣지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영상상에서 존재하는 엣지들을 다양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떻게 돼요? 아까 보여준 검은 박스와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잘 두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엣지를 하나씩 다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박스를 놓았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방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왼쪽 위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세로로 그린다 그러면 엣지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엣지를 디텍션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이디어란 케이스로 이렇게 엣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실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획득했을 때 굉장히 짠하고 깨끗한 형상의 영상을 얻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블로우가 있거나 약간의 블로우가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경계선으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잘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사진 같은 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디지털라이즈 완전히 스캐너 같이 그 정확하게 찍어내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미지의 경우는 그게 굉장히 잘 나오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윤곽선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날로그틱한 정보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확대해 보면, 크게 볼 때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보게 되면 왼쪽과 같이 약간의 블로우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 엣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미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 X축이 변화하면서 내가 빛의 밝기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다시 세츄레이션 되는 형상을 보여드렸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같이 어떤 밝기가 계속 가다가 어떤 밝기가 발생을 하고 그 중간 지점을 찾은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발생을 한 다음에 꺾이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변화하는 그 중간 지점을 찾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가지고서 사실은 가운데 평면을 가지고 쭉 잘라서 그린 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녹색이 되어 있는 게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맨 왼쪽, 그죠?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잘랐으니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굉장히 밝은 형태의 색이 들어가 있고, 엣지 부분에서는 사실 점점점 밝아지는 형상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사실 또 동그라미를 벗어나는 지점에서도 다시 점점 어두워지는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분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 미분을 통해서 어떤 영상이 점점 밝아지는 구간을 찾아내고, 그리고 다시 세츄레이션 다음에 다시 점점 어두워지는 구간을 가지고서 미분 값을 구하면, 즉 f'x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즉 C에 해당되는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얻게 되면 자, 무슨 변화가 있죠? 자, 색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전혀 케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상관없고, 색의 변화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값에서 자, 우리가 올라가는 형태의 봉우리를 얻게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형상, 즉 밝아지는 형상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아래로 향하는 봉우리를, 즉 미분값이 아래로 향하는 값인 경우에는 점차 어두워지는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만약에 미분값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의 아날로그 정보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엣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봉우리가 올라가는, 미분값이 봉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죠? 가운데가 어디냐는 거죠. 그죠? 컴퓨터는 항상 재현 가능해야 됩니다. 나 혼자 만들고 나 혼자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맨 앞에부터 맨 뒤 중간값을 다시 취해서, 아, 여기가 중간값이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재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차 미분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도 있습니다. 꼭 하나만의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자, 엣지에 대해서 앞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특징을 배웠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기울기 값을 알면 비울기 값을 알면, 즉 미분 값을 알면 엣지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란 케이스에는 이렇게 계단과 같은 형태의 것들을 얻는 게 일반적이에요. 즉 스텝 펑션과 같이 아주 아이디어란 케이스를 가져가는 게 이런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리얼 엣지는 오른쪽에 있는 LX라고 하는 것처럼 리얼 엣지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끝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란 케이스는 우리가 쉽게 그냥 위상차만 계산하더라도, 즉 두 개 빼기만 하더라도 금방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리얼 엣지는 그렇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미분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미분을 쓰든 2차 미분을 쓰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차 미분을 쓰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만 떼내는 게 1차 미분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차 미분을 할 경우에 제로 크로싱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2차 미분을 통해서 여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2차 미분이 만들어집니다. 2차 미분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여기 제로 크로싱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쉽죠. 그렇죠? 2차 미분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지점, 그 지점을 찾는 거는 0인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0인 지점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엣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엣지의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엣지를 만약에 두텁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중앙으로부터 옆에 있는 픽셀들을 다 더해서 엣지로 가져가면 되고요. 만약에 얇게 하고 싶다 그럼 딱 중앙에 있는 값만 취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엣지를 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미분을 하게 되면 쉽게 엣지 값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자, 컴퓨터가 미분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슬롭이라고 하는, 즉 기울기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사실은 굳이 그 미분을 완전히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미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값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디스크릿 펑션에서의 슬롭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슬롭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기울기라고 하는 게 결국 레프트하고 라이트에서의 이게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 거를 보통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노이즈가 끼어 있는 경우조차도 우리가 그걸 인식해 버리면 이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데가 오르락 내리락 엄청나게 많은 엣지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하지 않는 형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개와 한 개, 즉 두 개의 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우리가 에버리지를 구합니다. 세 개의 경우, 네 개의 경우, 다섯 개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개의 점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에러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 x를 기준으로 x-1하고 x 플러스 1이 있는 세 개의 점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서 맨 앞에 것과 맨 뒤에 것, 즉 x-1과 x 플러스 1 사이의 구간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약간의 컴프로마이즈, 즉 우리가 근접된 값으로 쉽게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계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에서 특정 지점 U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미분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사실은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바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구하면 돼요. 사실은 미분을 구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코스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걸 쓰지 말고 실제적으로 액츄얼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슬롭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에스티메이트된 슬롭을 걷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니, 그 점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두 개의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그냥 단순히 산술 계산해서 넣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 U점에서의 슬롭을 구하는 건 통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미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앞뒤에 있는 값을 보고서 얘가 평균 값을 그리게 되면 비교적 비슷한 값을 얻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값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잘 돼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많이 벗어나는 경우는 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U-1하고 U+1하고 두 개의 위상차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자, FU 플러스 1, FU-1 두 개의 위상차에 대한 걸 차이를 구하고 나누기 2. 그죠? 그러면 0.5 곱하기 FU 플러스 1 마이너스 FU 마이너스 1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미분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컴퓨터가 틀려질 때 오차가 발생되고 이 오차가 누적되면 엄청나게 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미지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그 정확한 정보를 얻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얻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정보들 중에 가장 유효한 것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빠르게 얻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에서 가끔 이제 페이퍼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빠른 방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빠른 방식이라는 건 대부분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즉 리얼 값을 정확하게 얻는 게 아니라 비교적 빠르게 그 값을 얻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값을 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정의해서 쓸 겁니다. 앞으로.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하는 건 훨씬 수월해지겠죠. 미분값을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미분값을 쓰지 않고 미분값의 대체값을 씀으로 해서 성능상의 이득은 굉장히 크게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엣지를 구하는 방법에 필요한 미분을 구하는 방식,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엣지하고 컨티어가 존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걸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의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을 되게 잘 잡아야 된다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엣지를 어떻게 잡아낼 건가, 즉 크기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를 엣지로 잡을 건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미분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값을 근사치로 우리가 구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